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너모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형과 가슴형, 머리형 등 힘의 세 중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형 8번, 9번, 1번 이 장형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힘의 원천은 의지입니다. 배에서 나오는 배심, 깡다구, 의지, 이것이 장형의 특징을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 정서는 분노입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 욕구는 영역 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장형이 벌이는 일 중에 하나가 보복운전, 그런 것이 이제 장형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본능적으로 장형들은 내 앞에 어느 정도와 내 뒤에 어느 정도가 자기의 영역이라는 육감을 지니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를 침범했을 때 이들은 분노하게 되고 또 힘을 써서 이렇게 보복하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또한 장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영역. 내 영역을 누가 침범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장형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아. 반대로 네가 날 건드리면 나는 너를 어쩔 수 없이 손을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건드린다, 영역입니다. 영역. 영역을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족에게 못된 짓을 했을 때 법정의 결론이 이제 불리하게 가면 장형들은 그냥 총을 들거나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좀 통쾌한 면이 있긴 하죠. 그렇죠. 장형의 중요한 키워드는 영역과 분노와 의지입니다. 장형은 관련 신체 기관으로 소화기 그리고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힘의 중심이 이 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장이 발달해 있는 거죠. 후각이 발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형이 아주 육감적 유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각이 뭡니까? 냄새를 맡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종종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게 장형적 표현입니다. 이제 어느 유형보다도 육감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빨리 대응하는 유형, 이것이 바로 장형입니다. 외모적 특성, 아래턱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가 하관이라고 하죠. 하관. 이 아래턱이 발달한 것은 이 소화기, 장이 발달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튼튼한 장을 가졌기 때문에 역시 이 튼튼한 턱으로 잘 씹어주고 잘 저작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턱이나 이 하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능력이 우수한 거죠. 그러니까 턱과 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강건한 느낌을 준다. 뭐 키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좀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근육과 뼈가 발달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풍긴다. 사실 제가 약간 통통한 편인데 실제로
제 체중에서 뼈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BMI 지수라고 그러죠. 체중과 이제 키와의 관계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나타내는 것. 제가 165인데 키가 165cm인데 제게 적합한 체중은 65kg 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때 한때 그런 체중으로 이제 살아온 적이 있는데 완전히 성인이 된 다음에 특히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는 체중은 73에서 74kg입니다. 저한테 가장 편한 체중입니다. 74만 넘어가도 약간 불편하고요. 73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키는 작은데 체중이 나가는 이유, 뼈가 두껍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퉁퉁하다 통통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만져봐, 다 뼈야.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 근데 통뼈인 거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여자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얼굴도 뼈야? 그렇죠. 얼굴은 뼈가 아니고 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졌다. 내가 퉁퉁하다는 걸 인정하겠다. 라고 이제 대화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성격적 특징은 겁이 없다. 그렇죠. 담력 있고 용감하다.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부딪히면서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남의 통제를 하거나 통제를 받거나 누가 나를 통제하거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저희 큰딸아이도 9번 유형 장형인데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갖다가 도움을 주려고 아빠가 얘기하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틀에 박힌 대답입니다. 영역을 넘어오지 마세요. 제가 2012년도에 한 학기 정도 미국에 이제 병원 실습 3억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정말 미국이란 넓은 세상을 본 것도 큰 행운이었고 그것도 4개월 동안이요. 또 특히 이 미국의 그 서부를 본 것, 정말 그 광활한 자연을 본 것도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대학 교수가 한 명 있는데 딸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안식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솔트레이크에 부부로 와 있었습니다. 저는 LA에서 이제 실습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나서 한 4일 정도 시간이 나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내가 솔트레이크로 운전을 해서 가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운전이 할 줄 알지만 미국에서 운전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시간입니다. 미국은 법규가 되게 엄격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간에 스톱 라인에서 한 5, 6초 이상은 꼭 정지해야 하고 또 셀프 주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이렇게 근심도 많이 됐죠.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떠나자. 차를 빌려서 떠나자.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정말 초행길인 거죠. 시내에서 빠져나갈 때는 욕도 좀 먹었죠. 이제 운전이 서투니까 비보 좌회전에서 욕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려 12시간을 걸쳐서 하루 만에 달려서 1200km 정도 달려서 이제 친구가 있는 솔트레이크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중간에 쉬지도 못했고요. 또 뭐 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밤에 또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 내려서 무엇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LA는 늦여름이었는데 솔트레이크는 이제 초여름, 초겨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됐죠. 온도 차이도 확연히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달렸는데 다행히 미국의 내비게이션은 한국의 내비게이션보다 말이 적습니다. 도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랩턴, 라이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2차선 고속도로에서 달리는데 크게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1방향 2차선 고속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리는데 부담이 없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제가 말합니다. 당연하다.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웃더라고요. 근데 주유를 못하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주유를 합니다. 그냥 차를 세우고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서 부탁합니다. 종업원한테. 내가 여기 처음인데 날 좀 도와다오. 그래서 이제 그 주유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카드 넣는 법 배워가면서 그렇게 1200km 부산과 서울의 2배 거의 3배가 되는 거리를 한 번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확연히 느꼈습니다. 아, 나는 장영이구나. 장영은 또 권위적이고 전통적 스타일입니다. 체계나 내려오는 어떤 법칙들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위신과 체면을 또 중요시합니다. 관계 양심은 당연, 의무, 의리를 중시합니다. 이것은 무엇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의리,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관심 및 의사결정은 규율과 원칙을 지키고 정도에 맞는 도덕적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중국의 성인들을 보면 장형들이 많습니다. 장형들이 많다기보다는 책을 읽어나가면 이 사람은 장형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공자는 9번류에 가깝습니다. 공자는 인을 강조한 평화주의자입니다. 맹자는 거기에 비해서 인보다는 의를 강조합니다. 맹자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은 1번 이상주의자,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주의자라는 느낌이 옵니다. 의사소통은 유계질서, 관계보다 일중심. 그렇죠. 뭐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살피거나 이런 일은 좀 서툽니다. 뭔가 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나가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장형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형들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일, 주도권을 잡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일에 되게 적합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긴 말을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결론이 뭐야? 빨리 결론만 말해. 이런 식의 화법을 잘 구사합니다. 그리고 사용 어휘가 단조롭고 마치 명령조처럼 느껴진다. 부활해도 윗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윗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고 있잖아. 이런 식의 이제 언쟁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통제적 표현 선호, 반복적 지시 실험. 이건 이제 우리가 장형의 이미지에서 충분히 추론될 수 있는 어떤 이제 행동 양식입니다. 결론적이고 짧고 단정적인 말투. 그렇죠. 결론을 내고 짧고
뒷말 짧게 하고 빨리 결론 내고 빨리 행동하게 되는 시제. 장형들이 되게 뛰어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자기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육감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행동 방향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지도, 그 도표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을 이끌고 리드하는 거, 이런 것에 이제 장형이 특징이 있습니다. 별명은 대항하는, against, 그렇죠. 맞선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 다음에 마침표, 결론을 냈다, 이런 이미지를 장형의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파충내, 근내, 진화상으로 파충내, 또 의학적 용어로 근내에 근거하고 있고 생존 본능과 육감이 발달해 있다. 왜 장형이 8번, 9번, 1번으로 분화되는지는 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가슴형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슴형은 2번, 3번, 4번이요. 이들의 힘의 원천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근본 정서는 수치심입니다. 한마디로 창피함입니다. 왜 수치심이 가슴형의 근본 정서가 되느냐? 장형은 나와 너, 나와 세상 간의 경계가 아주 명확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세상에 대해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가슴형은 자아가 약합니다. 왜 자아가 약한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항상 이 가슴형에게는 이 창피함이 있습니다. 수치심.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존재가 미약하다고 느끼는 감정, 내가 참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이 가슴형의 근본 정서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고치지 않아도 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좀 모자르다고 해서 끊임없이 고치는 거, 성형하고 하는 거, 장형이나 머리형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슴형에서 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날씬하고 말라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관계로부터 보정을 받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게 그런 케이스겠죠. 아니에요, 날씬해요, 예뻐요, 말랐어요, 막 이러면 이제 배가 나왔는데 아닌데 진짜 말랐어요. 이렇게 막 관계로부터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럼 이제 한동안 잠잠합니다. 그러다 다시 또 어느 주기가 되면 다시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게임이 너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냥 저는 가슴형이 자아가 약하고 그 객관적 상황에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또 관계로부터 지지와 이제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좋다는 감정을 충족시킨다. 그러니까 나와 타인 사이에 막이 덱이 이제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신의 평가를 타인에게 두고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할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인화의 소설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야 라는 이제 이런 관계지향적 성향을 갖습니다. 관계, 수치심, 감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 가슴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순환기, 폐 이런 데가 발달되어 있고요. 촉각과 미각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모적 특성은 얼굴선과 체형의 곡선이 부드럽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키에 같은 체중을 가진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160에 48 하면 이제 되게 날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형들은 약간 이제 스프린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가슴형들은 이제 약간 정말 그야말로 미인 유형들이 많고, 머리형들은 좀 마른 듯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표정이 다양하고 가슴선 발달, 매끈한 피부. 항상 화사해요. 그리고 잘 웃고요. 왜? 무의식적으로 관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도 잘합니다. 왜? 역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미남녀들이 많습니다. 손동작이나 제스처가 많고 표정이 다양하다. 연기자가 많습니다. 왜 손동작이나 제스처가 많고 표정이 다양할까요? 역시 상대방의 어떤 좋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본능적인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 특징, 그래서 창피함을 잘 느끼죠. 근원적으로 어떤 자기에 대한 강한 자아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 관심이 있고요. 나를 좋아하는가, 여기에 되게 집중합니다. 많은 긍정적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되게 민감하다. 그렇죠? 100사람이 날 좋아해도 한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는 유형이 바로 가슴형입니다. 장형들은 치워버리죠. 아유, 떠나려면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유형들이 이 가슴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정형이 또 이제 감정형이 그 판단의 기준을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어제 오늘 다 바뀌는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그렇게 즐겁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딱 만났을 때 찬바람이 쌩하고 분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유형들이 바로 가슴형일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 장형과 머리형은 좀 일관성이란 측면, 예측 가능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형의 관계 양식은 친밀감 확인 및 표현, 아주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서로 모르는 비밀까지 나누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럼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및 의사결정, 주관적, 정서적 관계에 따라 의사가 결정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 아주 사이가 나빠요. 그 사람이 자그마한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가슴형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크게 자기 주관대로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하고 아주 친한데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제 그건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다독거리고 괜찮다. 한 번 실수한 건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큰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사소통의 소통은 이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 어휘수가 많고 표현이 현란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슴형 여자분들 경우는 이제 어머 얘 오랜만이야 그 감탄사를 되게 많이 사용하면서 팔짝팔짝 손동작과 이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제 가슴형입니다. 감정적 호소가 많고 친근감 있는 표현에 효과적인 유형이고, 친밀감 표시에 관심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죠. 자아와 타인과의 이 관계가 이제 서로 침투 가능하기 때문에,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남의 감정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자들이 많은 거죠. 상냥하고 웃음이 많다. 과거 지향적, 이제 뭔가 과거에 했던 일에 관해서 이상화하거나 아름답게 그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의 모든 문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과거로 끝납니다. 그렇죠? 소설적 문장의 특징은 과거입니다. 이 과거의 묘사. 물론 그 당시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에 대한 문학화를 갖다가 과거의 문장을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땐 너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이 장형이나 머리형에 비해서는 많다는 것입니다. 가슴형의 소설가가 많습니다. 3번 이문열도 3번 유형의 소설가고요. 4번은 정말 소설가들이 많죠. 김승옥, 오정희, 그리고 요즘 최근에 아주 유명한 한강 등 이런 작가들이 4유형입니다. 인물에 관한 얘기는 또 이제 각 유형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호, 봉사하거나 서비스. 그렇죠. 이미지가 또 나오죠. 베풀거나 도와주거나. 그래서 별명 위한다. 느낌표. 딱 이렇게 감탄한다. 진화 발달상을 보면 포윤회. 그리고 의학적 용어로 보면 수질의 그 에너지가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이 발달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장형과 가슴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리형과 또 이 세 중심에 대해서 세부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